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골수 이형성 증후군에서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을 고위험군과 저위험군 두 가지로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골수 안에 있는 모세포의 퍼센트에 따라서 5% 미만인 경우가 저위험군, 5에서 20%인 경우가 고위험군인데, 특히 이 중에서 고위험군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진행 자체를 억제시키는 치료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고위험군의 치료를 보시면 저위험군과 똑같이 보존적인 치료들이 같이 적용이 되는데, 이러한 보조적 치료, 보존적 치료를 보면은 적혈구나 혈소판이 모자르니까 이것들을 수혈을 하는 치료도 같이 진행이 되고요. 백혈구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조혈촉진제를 주사하고, 적혈구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 EPO라는 적혈구 촉진제를 주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혈소판을 올리는 제제는 현재 개발은 되어 있지만은 이러한 혈소판 제제를 우리가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백혈구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역시 감염이 잘 생기기 때문에 감염을 예방하고, 감염이 생겼을 때 이것을 조기에 치료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철과다증이라는 증상이 장기간 계속해서 적혈구 수혈을 하다 보면은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철분이 들어가서 몸에 철분이 축적되기 때문에 철과다증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철과다증을 해결을 하는 철 제거제를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레날리도마이드라는 약을 OQ 증후군에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OQ 증후군이라는 거는 고위험군은 아니고 저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저위험군이 아닌 고위험군에서는 레날리도마이드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화 치료로 들어가면은요, 심화 치료 중에서는 이제 H닥 억제제라는 것과 항암 화학요법, 그리고 동종조혈모세포 이식,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는데, H닥 억제제라는 것은 앞서도 설명을 했지만 고장나 있는 골수세포에 고장난 부분에 가서 달라붙어서 이 고장난 부분에 증식을 더 이상 억제를 하고, 고장나는 그 신호 자체를 우리가 조정을 해서 고치는 그런 종류의 항암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항암제 종류에는 아자시티딘과 데시타빈 두 가지가 있고, 아자시티딘은 피부 정맥 투여가 가능하고 데시타빈도 피부 정맥 투여가 가능한데, 두 개의 약의 차이점은 아자시티딘은 보통 7일을 투여하는 데 비해서 데시타빈은 5일 동안 투여하기 때문에, 이 5일 투여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월, 화, 수, 목, 금 주중에 투여하는 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 데시타빈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아자시티딘, 데시타빈 모두 다 4주의 간격으로 투여를 하고, 총 4회를 투여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골수 기능을 확인을 해서, 즉 골수 검사를 다시 해서 이런 골수 안에 모세포가 줄어들었는지 또는 혈액 검사 자체가 좋아졌는지를 판단을 해서 치료를 더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 이런 고위험군으로 진단이 됐는데, 처음에 진단됐을 때 RAEB2 정도와 같은 상당히 모세포가 높은 상태로 진단이 됐다면은 이러한 H닥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준하는 항암 화학요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 이럴 경우는 이 질환이 앞으로 곧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진행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준하는 치료를, 강력한 치료를 해서 골수를 다시 관해 상태로 유도를 하자는 것이 주 목적이 되겠고요. 이때 사용하는 항암 화학요법은 급성골수성 백혈병에서 사용하는 시타라빈 7일, 안스라사이클린 3일, 7 플러스 3요법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인데도 불구하고 급성골수성 백혈병하고 동일한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러한 분들의 치료는 급성골수성 백혈병과 동일한 경과를 가게 되는데, 이렇게
처음 진단됐을 때 처음부터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된 것이 아니라 이런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으로 진단이 됐다가 또는 그게 의심이 됐다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진행한 경우를 2차성 급성골수성 백혈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개 처음부터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진행이 된 경우보다는 2차성 급성골수성 백혈병은 병의 경과도 훨씬 나쁘고 대개 항암 치료만으로는 완치가 오지 않기 때문에 골수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암요법을 하고 난 이후에 관해가 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공고 치료만 계속하지 않고 대개 이런 경우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중에 고위험군에서 결국 완치를 도모할 수 있는 궁극적인 치료인데, 이때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환자의 나이가 젊고 장기 기능이 좋은 경우에는 이제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나이가 많거나 장기 기능이 떨어지시는 경우에는 이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의 공여자를 정할 때 가족 간 반일치 공여자를 사용해서 이식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그런 경우에 경과가 이 형제나 타인 일치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그런 이식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러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함으로써 이제 이런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을 완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볼 수 있는데,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그러면 나이가 많거나 장기 기능이 나빠서 못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그런 분들은 이러한 H닥 억제제를 쓰거나 항암화합요법 이후에 공고요법을 하는 방법으로 삶의 연장을 시키고 증상을 조절하는 이런 완화요법을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골수 이식을 하기 어렵다면은 궁극적으로 완치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만약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기 전에 이러한 약제를 써서 병의 상태를 좀 더 좋게 만들고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면 어떠냐?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이고,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기 전에 기증자를 찾는 기간 동안에 이러한 H닥 억제제라든지 항암화합요법을 통해서 이렇게 나쁜 상태에 있는 골수 기능을 좋은 상태, 가급적이면 관해에 가까운 상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기다리기가 너무나도 시급한 경우라든지 또는 기증자가 빨리 찾아졌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사실 H닥 억제제를 쓰면서 계속 그 좋은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고, 결국 기증자가 구해지고 환자분의 상태가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기에 좋은 상태라고 하면은 골수 이식을 빨리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완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중에서 고위험군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결국 고위험군은 이와 같이 급성백혈병으로 갈 수 있는 확률 자체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심화 치료를 통해서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가는 것을 억제하고 완치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존적 치료, 이런 수혈, 조혈 촉진제, 감염 예방 및 치료, 철과다증을 치료하기 위한 철 제거제 같은 것들은 저위험군과 동일하게 치료가 진행이 되고요. 이러한 심화 치료가 중요하겠는데, 심화 치료를 할 때에 이 H닥 억제제라는 약제에 아자스티딘과 데시타빈이라는 약제가 있어서 각각 7일, 5일을 4주 간격으로 4회까지 투여한 이후에 치료 반응이 좋으면 계속해서 연장해서 투여할 수 있다. 그리고 처음 진단됐을 때 이렇게 RAB2 정도와 같이 모세포가 상당히 올라가 있는 경우는 이제 항암화학요법을 처음부터 시도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준하는 이러한 약제들을 사용을 해서 항암화학요법을 시작을 하고, 이런 항암화학요법만으로는 완치가 오기 어려운 것이 이런 처음부터 진단된 급성골수성 백혈병과는 달리 처음에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었다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행한 경우를 보통 2차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경우가 그냥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됐을 때보다는 훨씬 더 경과가 나쁘고 항암 치료만 했을 때는 대부분 재발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경우에는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나이나 장기 상태가 양호하면은 완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대개 이런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기 전에 H닭 억제제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H닭 억제제를 써서 좋은 치료 반응을 얻어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H닭 억제제의 치료 형태를 가교요법, 브리징 세라피라고 해서 H닭 억제제가 골수 이식하기 전에 사용하는 한 가지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